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벌써 4월 달도 10일이나 지나갔네요. 자, 8시 11분에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시계를 자꾸 올리는 건 아시죠? 제가 어쨌든 건 기록을 좀 해놓고 제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지를 제가 기록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정말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미리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분명한 거는 약 4월 말에서 5월 초 요건 이제 지금 거래일수로 아마도 이제 그 공휴일들이 많이 껴가지고 선거도 있고, 그리고 5월 초에 그 뭐 임시 공휴일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5월 1일 뭐 저기 노동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일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요번에도 상당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 몰라서 제가 현금 확보를 하고 이 짧은 기간은 적은 돈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4월 10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에 화두가 되는 이 널뛰는 유가 향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BCI의 폭락이다. 그럼 이 BCI가 또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현재 제가 웬만하면 경제 용어나 약어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이게 뭐 IT에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생각하는 컴퓨터 이런 상황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쓴 거는 BDI라고 들어보셨죠? BDI의 그 약자처럼 그 유조선이나 이렇게 벌크선에 대한 약자예요. 요게 지금 한국의 그 시핑뉴스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 시핑뉴스라는 사이트에서 여기 시핑뉴스 SNN 시핑뉴스라는 거에서 이렇게 뭐 1개월, 3개월, 6개월로 보는데 최근 1년 걸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유조선의 운임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이 2019년도 그 9월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 전에서부터 제가 뭐 유가는 하락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차트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쉬운데, 사실 뭐 여기나 여기 정도 있을 때는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게 차트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이 위에 이런 데 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요 BDI는 이 노란색 그 차트니까 지금 여기 꺾이다가 약간은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게 좀 더 작은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BCI가 가장 큰 벌크선, 뭐 이 저기 저 뭐야 원유라든지 뭐 철광석, 석회석 뭐 이런 부분들을 나르는 거고, 곡물 나르는 것도 BCI라고 합니다. 근데 곡물은 뭐 꾸준히 나르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물동량이 세상에서 이 배로 운송이 되는 물동량이 제일 많은 게 이 석유거든요. 근데 이 석유의 어, 운반을 하는 배가 가장 지금 싸서 요 밑에 보이지도 않는 가격까지도,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격까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유가 하락의 원인을 그냥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참고적으로 원유가 첫 번째로 해운 운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철광석, 석회석, 아니면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콩, 밀, 옥수수. 이 두 번째로 많은 게 커피예요. 커피가 물동량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은 있잖아요. 항상 엉뚱한 데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아니, 무슨 커피가 세상에 철광석보다 더 많냐 하지만은 커피는 일단 이게 원두가 나오면 이게 가공식품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로 가가지고 이게 로스팅이 되면서 가공이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동량으로 커피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양으로 따지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뭐 큰 뭐 철광석이나 이런 게 더 한 번 운송하는데 많겠지만 철광석은 그 제철소가 있는 나라까지만 가면 땡. 커피는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게 소분돼서 또 도매 국가에 가서 이게 또 나눠지고 하면서 배로 이동하는 게 많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들을 한번 이게 보면 왜 지금 유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오펙하고 플러스 알파죠. 뭐 이제 플러스 알파는 뭐 러시아도 되고 다른 뭐 원유 생산국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감산이 좀 그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안 되고 결국은 5월, 6월 달에 요거 이제 감산을 뭐 1,000만 배럴 정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뭐 결론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유가가 뭐 한 13% 정도 플러스가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9.29%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어제 장중에 30달러 정도가 넘었다가 어제 또 하락을 한 23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 제가 이것도 30달러 근처에서 40달러까지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밀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빅리치 너는 왜 뭐 유가 같은 거, 달러 같은 거 엄청 그 흐름을 잘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아까 그 저기 시핑 뉴스에서도 봤듯이 유조선 그 운임이 바닥을 쳐가지고 뭐 차트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유조선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로 쳤을 때도 그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비축류라는 게 있죠. 이 비축류라는 게 보통은 3개월에서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 정도를 비축을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넘치고 정유 회사들에서까지 이게 뭐 생산을 하고 나서 정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탱크로리까지 다 차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재고가 지금 많이 있는데 또 하나 각 전 세계에 지금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각 나라 그 앞바다에 지금 유조선들이 가득가득 차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앞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쪽 그 인천대교로 가든지 영종도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울산대교 밑에서도 우리 그 카페 회원분이 그 울산 그쪽 대교 밑 근처에서 그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도 유조선이 그냥 꽉꽉 차 있대요. 부산 앞바다도 있고. 자, 우리나라만 해도 이러는데 그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그 유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면 전 세계의 그 유조선이 어디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타나는데 그것만 봐도 지금 심지어는 폐유조선까지 어마어마하게 이거 보면 아주 시큼해요. 요 앞에 이 바다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 유조선들이 지금 깔려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재고잖아요. 근데 각 산유국에서 지금 뭐 중동, 러시아, 뭐 아프리카 쪽 알제리 비롯해 가지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뭐 알래스카 쪽 남미에서도 계속 기름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거는 감산을 하지 말자고 해도 감산이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감산 합의가 이거 가지고 무슨 저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소비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린다고요. 근데 이게 기름이 올라가겠어요? 심지어 시티뱅크나 이런 데는 유가가 8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지금 유가가 23달러지만, 자, 지금 5월물이죠. 6월물, 7월물, 8월물은요, 31달러, 32달러, 34달러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제 이제 그 선물 차트로 본 거거든요. 해외 선물로. 아니, 6월께 왜 31달러, 32달러, 34달러야? 여기에 보관료가 포함되거든, 이제. 원래 이 유가 선물은요, 유, 이제 기름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6월 달 되면 이거를 가져가야 되고, 7월 달 되면 가져가야 되고, 8월 달 되면 가져가야 되고, 9월 달 되면 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기름을 매수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1배럴에 약 2달러 정도씩의 지금 그 보관료가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배럴에 2달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아이씨 우리 기름 안 가져가 그냥 니들이 가져하고 이거 쌤쌤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20달러대로 넘어가 버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가를 본다 그러면 향후에 유가 때문에 무슨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보면 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왔죠. 시중에다 돈을 엄청 푸는데 얘네들이 이걸로 경기를 살릴 건가 말 건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MBS나 지금 미국이 채권 매입을 상당히 많이 줄인대요. 자, MBS 채권을 이번에 줄이는데 하루에 250억 달러씩 그 매입을 하던 MBS 채권을 이제 150억 달러로 줄인대요. 자, MBS 채권이라는 거는 주택 모기지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억 달러씩 매수하던 거를 150억 달러로 줄인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국채 있죠. 국채를 매입하면서 이게 이제 이제 4차 양적 완화다. 이게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그 잠시 후에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얼마 전까지 레포를 통해 가지고 750억 달러를 매일 그 매수를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게 500억 달러로 이걸 줄인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또 연준에서 이거를 300억 달러로 줄인대요. 자, 돈을 풀었다가 다시 줄인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미국 연준의 정책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냐? 일단 돈을 푸는 거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시중에 돈을 푸는 거는 양적 완화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포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한대. 레포는
그 RP라고 보시면 돼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우리가 레포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7일짜리에서 이거를 요번에 늘려줘서 49일짜리까지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매를 조건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다시 서로 풀었던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채권을 회수해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언젠가는 이건 줄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냥 채권을 산다면 모르지만 이런 환매 조건부 채권을 7일짜리에서 49일짜리로 사줬다 그러면 이거는 7일 있다가 다시 이 채권을 은행에서 찾아가겠다는 얘기야. 49일 다시 돈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위기는 해소를 하지만은 다시 풀렸던 돈이 연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이해가 가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기 이제 늘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계속 그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3차 양적 완화가 이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렸어요. 자,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어차피 풀었던 돈이 이거는 분명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는데 뭔가 이제 위기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경제는 경험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를 2000년도에도 미국 연준은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돈들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만 풀었는데 2000년도에는 컴퓨터가 뭐 1999여 이렇게 썼으면은 2000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컴퓨터에 두 자리 숫자까지밖에 안 썼거든요. 08년, 09년, 99년.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2099년이 생길 거고 1999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킨다고 해서 돈을 풀었다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버블이 일어났다 다시 꺼지고 이게 이제 IT 버블로 이어지면서 여기가 같이 이제 누락됐었던 부분이죠. 돈을 풀어가지고 IT 버블이 일어나고 다시 거둬들이니까 이 IT 버블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으로 이제 그게 달하자 돈을 풀었다가 이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서 마무리해서 반등 나오다가 미국 증시도 굉장히 급락이 나와서 전저점을 깨지 않았고 다시 이게 빨리 풀어서 이게 계속 그 돈을 풀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그 코로나라는 어떤 그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풀었는데 이게 돈을 한없이 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MBS나 그 채권이나 그 이제 레포 부분은 이제 그 발행하는 부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줄인다 그러면 바로 이게 나오겠어요? 차트상 요렇게?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럴 때 이거 믿은 사람들 얼마나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된다니까 믿은 사람들 얼마나 있었어? 요즘에는 간간히 유튜브에서도 이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 하냐고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미리 예측을 해야죠. 아까 시핑뉴스에서 해운 운송료를 보고도 우리가 느꼈었죠. 위에서는 몰라요. 얘도 아래서는 몰라요. 이렇게 될 거란 걸 예상을 하고 봐야지 시장의 대응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게 내려온다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놈의 새끼 연준 놈의 새끼들이야. 이게 봐봐. 이게 원래 화요일마다 이게 나오는 데이터거든.
근데 이거 봐봐요. 보통 화요일마다 나오다가 이거 봐요. 1일날 딱 4월 1일날 하고 나서 이거 지금 데이터 업데이트를 안 하잖아. 몰라. 달러 인덱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데이트를 안 해. 지금 얘들이 지금 바빠서 업데이트를 안 할까요? 매년 해오다가 안 해.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근데 꼭 이러고 나면 뭔 일이 생기더라고. 이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여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약간의 뭐 이제 저기 뭐야 토론방을 만들어 가지고 채팅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분이 이제 필명이니까 신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분은 뭐 정말 제가 봐서는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뭐 요거트라는 분이신데, 자,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대응을 좀 해라. 저는 여기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으로 올라오셨길래,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의 이 질문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책방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상당히 이게 난감한 말이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말이죠. 여기서 대응이라는 트레이딩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이분이 좀 젊으신 분 같아요. 뭐 애도 뭐 이제 신생아를 뭐 돌봐야 되고 이렇게 어제 뭐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신생아 때문에 어저께 뭐 답변도 늦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분은 뭐 홍콩 항생에 대한 리딩도 하시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물 매매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 유가가 20달러 중반인데 40달러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확률이 90%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 이걸 먹고 나오냐 마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 건 뭐냐면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물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제가 유가를 55달러부터 얘기할 때 이 유가는 잠시 위로 올라갈 거다. 하지만 이거는 떨어져서 20달러까지 나올 거다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예상을 하고 정말 이게 적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줬다면 이분 말이 100% 맞아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왜? 이게 2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올라간다고는 했지만 어디서 이 대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왜? 제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분할로 뭐 60달러가 됐든 65달러가 됐든 여러분들은 분할로 인버스를 사면은 된다는 식으로 이 교육을 시켜 드렸잖아요. 요즘에는요, 상품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상품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수익이 나요. 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65달러까지. 정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미국 시장에 가면 ETF가요. ETF가 곱하기 3에서 곱하기 4까지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곱하기 6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곱하기 4까지 있는데 이 배수로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게 급락이 나왔을 때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카페 회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분은
전체적인 지금 매매를 선물에다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저기 뭐야 선물은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ETF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인버스나 레버리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요? 인베스트 곱하기 2겠죠. 자, 이분들이 하루에 자 요즘에 막 변동성이 심해. 5%의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쯤에서 한 2.5% 정도 플러스 났을 때 자 인버스를 샀어. 전체 돈을 몰빵하는 거는 선물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지만은 내가 2.5%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하루에 6번 정도 제가 나눠서 사는데 10분의 1씩 샀다가 이게 또 2.5%면 1%올 때마다 자 2.5%에 사는데 3.5% 오르면은 그 두 배를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샀으면 또 100만 원어치 사. 200만 원. 그러면 2.5%에서 3.5%, 2.5% 여기까지 가가지고 무조건 이거를 한 1.5%로 낮춰놔. 그래 다시 2.5%까지 간다고 해도 이 사람은 1%에 대한 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이 당일에도 분할 대응이 가능해요. 방향성만 안다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ELW나 이 그 옵션 투자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보면 ELW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 보면 목표치나 수치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아주 멀리 있는 거에서 망하는 사람도 많어. 근데 당일날도 그 목표치에다 딱 넣고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 목표치를 알려주는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돈도 엄청 벌고 싶나 봐. 막 그 되지도 않은 그 먼 데 가가지고 그걸 죽어버린다니까. ELW도요. 내가 이쪽 걸 가지고 있다가 목표치가 뭐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다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치 근처에다 물타기를 하든지 목표치 안에 있는 데다 물타기를 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요 밑에 이제 댓글들이 더 우스운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참 대단하다 뭐 이 글도 좋고 저 글도 좋고 이게야. 근데 이분도 저기 굉장히 제가 이분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도 전문적으로 리딩을 하시는 분이 여기 읽어보시면 두 번 읽어보고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공이 뛰어나시다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댓글로 우리 카페 회원님 중에서. 아니 근데 나는 이 사람을 그 저기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그 경제 지식이 뛰어나시는데도 이미 자기의 뭔가를 찾아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걸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저는 뭐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죠. 제가 이건 뭐 창피하실까봐 더 이상 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장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다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를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다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요.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 연준이 대놓고 줄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라니까 2000년도도 보고 여기 보면은 주가가 폭락이 나왔어요. 계속 이렇게 시장에다 돈을 풀다가 줄여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있었던 게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또 겁먹을 거 아니에요, 시장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위기가 일어났다가 지금 가는 거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었어. 근데 요번에는 이게 목적이 있어. 달러를 강세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주가가 어떤 건 지금 보면은요. 우리 증시 보면은 자, 우리 증시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이제. 자. 자, 이게 지금 해외 증시인데 선물 차트 봐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서 지금 내려가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하방을 계속 알려드리는데 또 공교롭게도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더 빠졌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19일 날 1시부터 반전이 나온다. 자,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해줬어요. 자, 내일 급등 나온다. 다시 급락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207 정도에서부터 다시 14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빠졌는데 아침에 여기서 시작할 거다. 근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급등이 나올 거다. 이것도 급등의 끝자락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0포인트 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그것까지 맞았고 이 과정에서 박스권이 나올 때 주식 매매를 했는데 사는 것마다 올 상한가예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빅리치도 뭐 제약바이오 이 섹탄이 뭐니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사서 다 가는데 그거 누가 못하냐 하는데 저는 막 씨뿌리라고 그래가지고 비료주들도 다 상한가 보내고 웬만한 종목들 다 얘기해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내가 뭔 짓을 하든 뭐 어떤 테마주를 끌고 오든 뭘 하든 약 2, 3일에 걸쳐 가지고 많이 회복을 일단 같이 복구를 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4월 8일부터는 그거 하지 말래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 정도까지 장난을 치래. 자,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또 여기서 한번 밀리고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분명한 건 제가 이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려오든지 조금 더 가서 내려오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하락에 대한 의심을 안 하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게 나왔다가 하락에 대한 의심이 안 나오는 부분에 먹고 싶다면 매매를 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급락이 나왔던 주가가 100% 회복을 하거나 더 올라간 놈도 있어. 아니면 여기서 비적거리고 있는 놈도 있고 반 정도밖에 안 올라간 놈도 있고. 아니 위기라며. 아니 왜 100% 회복을 하고 100% 넘는 게 있냐고. 아 이러면 조심해야지. 아니 위기에 빠졌던 것보다 더 올라와 버렸어. 그럼 이게 뭐야? 과열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제약주들은 더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아무튼 5월 초에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해요. 요즘에 막 그 좀 저 따라서 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카페들까지 딱 그거 뭐 그것도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신고받고 알아요. 회원들이 이 사람 뭐 좀 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지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 예상도도요, 다 안 그려줘요. 그냥 짧게 그려주지. 아예 하도 뭐 따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렇게 1차 시나리오 1을 그려놓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바가 나와서 지금 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오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이 지금 오바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된 건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요 화살표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내려오는 건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속임을 주고 이게 5월 초부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여러분하고 지금 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 그럼 뭐 많이 가던데? 제가 이것도 다 그 예상도를 코스닥 예상도나 S&P 예상도를 이렇게 최고 많이 나오면 2892점까지 나오고 2722, 2785까지도 지금 시장이 열려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닥도 980까지 저 980인데 이제 994까지 열려 있는데 980까지 열려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정도까지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저와 같은 이런 예상을 따라온다고요, 누가? 이게 보고 몇 번은 베껴서 할 수 있겠지. 이제 이건 점점 제가 짧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날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왜? 막 1년치도 하고 6개월치도 하고 달러도 막 예상도 그래서 막 해주니까는 아직 이게 무슨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그리고 이걸 갖고 활용을 해 먹어. 나는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건 싫다니까요. 자, 그리고 아니 들어와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고 뭐 나 이렇다 이거 활용해도 좋냐 그러면 좋아. 근데 이제 봐요. 점점 올해는 아무튼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요즘에 참 말을 많이 아껴요, 제가. 과거처럼 막 안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당일 하고 아무튼 제가 좀 조심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빠졌었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제가 여기 밑에까지는 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요 1180원 요 사이까지는 가요. 제가 요 정도로만 제가 요즘에 달러는 얘기하고 볼게요. 근데 달러 인덱스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어떤 방향이 나올 거라는 걸 얘기해 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아마 그 눈치를 까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이나 은은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이 이렇게 이제 막 고점들을 막 뚫고 올라가는데 헤드앤숄더 완성이 지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올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기서 이제 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유가처럼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금은 언제 뒤바뀔지도 모르고 목표치라는 게 있지만은 이 목표치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돈이 풀리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금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요번에 금을 뺏어야 될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나오고 사실 뉴욕 금하고요. 그 런던 금하고 제가 런던 금을 해놨나 안 해놨나 모르겠는데 런던 금을 지금 안 해놨는데 런던 은은 해놨죠. 얘들이 또 가격 차이가 또 나요.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 그 런던도 지금 US 달러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금이 가격이 차이 나요. 금도 이게 필라델피아 금이 있죠. 그리고 뉴욕 금이 있죠. 런던 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가격이 다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런던 금이 있네 여기. 런던 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지금 1680이죠. 어제 끝난 게 목요일 날. 근데 뉴욕 금은 1736. 그러니까 뭐 거의 한 50달러 이상이 차이 나죠. 다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몰랐는데 오오오 이러는데 자 그리고 어제도 이제 보면 유럽이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니까 유로가 이제 좀 오르면서 달러도 이게 빠졌거든요. 근데요, 분명한 건 이 달러도 요번에 주가 상승하는 부분이나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분명한 건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아니면 좀 깨가지고 언제 달러 약세로 간다 했다가 다시 이게 올라간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미 달러 시스템은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걸로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요번 뭐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나올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시면 유로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제 0.7% 정도 올라왔거든요. 자, 0.7% 정도 올라왔죠. 0.71%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전체적인 그 트렌드는 바뀌질 않아요. 하락 패턴은 아직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하락 패턴의 트렌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재밌게 설명을 하면 요 달러 인덱스가 판을 벌리고 우리가 한번 그 섰달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이, 자, 이게 미국이야. 말 그대로 타짜야.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유럽 한 놈을 데려다 놓고 영국 한 놈 데려다 놓고, 자, 이렇게 일본 하나 데려다 놓고 또 누군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하나 데려다 놓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이 돈이 지금 상당히 많어. 이걸 뺏어 먹으려면은 물론 이제 얘하고 얘 두가 이제 타켓이야. 이 돈을 뺏어 먹으려면은 판을 벌려서 하자고 그러는데 얘들이 돈이 없다는 거야. 야, 돈 빌려줘. 그리고 얘네들을 건물도 있고 막 자산도 있어. 우리 뭐 타짜 영화 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풀면서 얘가 이제 정말 38광땡을 잡고 얘네들이 장땡을 잡고 올인을 하게 만드는데, 돈을 다 잃으면 또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산까지 다 뺏어버리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미국이 요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시간이 우리 꼭 개장 시간이 다가와 가지고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줘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달러를 그 높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데 굉장한 이익이 날 수 있는 지금 구조로 얘들이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뭐 지금 뭐 일부 방송사에서는 그걸 무슨 동학개미가 무슨 그 애국을 한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갔는데 참 이거 큰일이라고요, 이거를. 자, 요번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보세요. 전 저점을 깨지를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근데 우리 선물을 보시면은요, 이미 이 선물 차트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응?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전 저점을 깨고 여기까지 빠져버렸잖아요. 8월달 전 저점을 깨고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예 안 빠진 거야, 이거. 근데 개미들이 다 사면서 이걸 받쳤대. 근데 이게 지금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둥둥 위에서 둥둥 떠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는. 얘가 더 가? 제가 그 깡통 속의 개구리를 많이 예를 들어요. 이게 밑에서 불을 때면은 개구리가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탕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이 깡통 속의 개구리는요, 일반적으로 불을 때면 튀어나와요. 75도만 넘으면. 근데 이게 0.25인가 0.02인가,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올리면은 개구리탕이 돼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개구리나 마찬가지인 거야. 다 속았잖아. 여기서 속았지. 여기 또 올리다가 또 속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다 이 전저점이 깨져버리고 187을 제가 옛날에 목표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반전이 나온다고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요거 이제 깨고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 지키지냐 안 지키냐. 이제 빠지면은 요것만 피해가도 되잖아. 이거 깨지는 거 안 깨지는 것만 보면 알잖아. 근데 요번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땐 따라가면 안 돼. 여기처럼. 올라가다 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다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갔다가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전저점 지켜지는 거 보고 요게 한 두세 번 나와서 안정적으로 돼야 이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지. 올라가다 또 빠져버리면 작살난다고요, 지금. 이제 또 장이 가까워지니까 또 연락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으면서 지금 장이 시작됐네요. 자, 보시면은 시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승보다도 이제 내려가는 쪽에 많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증시는 그 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왜?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요만큼 빠질지 여기 박스권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데 이게 강하면 여기까지도 빠져요. 여기 전저점 근처 220 정도까지 여기까지 빠져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쏘김을 안 주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지금 9시 시작하면 봉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예상까지 했었는데 아마 오늘은 이 음봉이 제가 그러니까 항상 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십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약간 올라갔다 윗꼬리가 달린 이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고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봉을 예상을 해서 봉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위클리라는 게 나와가지고 엄청 시장을 흔들어내요. 이거 연락들이 지금 계속 오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그 뭐 주식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카페에다 쭉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지금 뭐 이제 그 혈장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녹십자들 그 저기 뭐야 제대혈 취급하는 녹십자나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구충제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말라리아 약하고 항생제 부분 그리고 어제 뭐 서울대 김빛나리 교수인가 무슨 교수가 뭐 그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치료가 될 거다 하는 부분들이 오늘 좀 두각될 수는 있지만 제약 바이오도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염두에서 시장을 보시고요. 자,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